동전은 일반 서민 사회에도 보급 유통됐으나 금화나 은화 같은 주조화폐가 발달되지 못해 많은 양의 동전을 지고 다니며 사용해야 하는 불편도 따랐습니다. 특히 서민 계층에 널리 유통된 곡포는 처음에는 양질의 물건이 그대로 화폐로 사용됐지만 점차 발이 굵고 조잡한 배가 화폐로 시중에 나돌고 좋은 배는 자취를 감추게 되어 여기서도 악화가 양화를 몰아낸다는 그레샴의 법칙이 적용됐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숙종조 이후 많은 양의 주화가 시중에서 거래되어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화폐 교환 경제로 옮겨갔으나 아직도 주화보다 물품 화폐를 더 좋아하는 경향이 짙었습니다. 돈이란 무엇인가? 3살 먹은 어린아이부터 80살 노인에 이르기까지 돈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흔히 화폐라고 하면 지폐와 주화를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화폐는 한국은행의 요청으로 조폐공사에서 만듭니다. 지폐의 주 원료는 노엘이란 짧은 낭면이고 여기에 약간의 펄프가 혼합됩니다. 지폐는 4단계의 인수의 과정마다 정밀한 검사를 거칠 뿐만 아니라 24번의 정확한 계산을 통해서 제조됩니다. 조폐공사에서 만들어진 지폐와 주화는 중앙은행 창구에서 나올 때 비로소 돈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전에는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동서고금의 학자들이 돈 즉 화폐에 관하여 많은 연구를 하여 왔습니다. 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화폐에 대하여 다 제자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는 돈이 양반이다, 돈이 장사다, 또는 돈이 제갈량이라는 표현이 있고 서양에도 돈이 양약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문호 셰익스피어는 돈이 앞서면은 모든 문이 활짝 열린다. 그리고 톨스토이도 이 돈 때문에 모든 이 세상에 한탄과 슬픔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쌀과 같은 곡물, 조개, 소, 돼지, 말, 담배, 노예 등 물품 화폐가 쓰여졌습니다. 다음에는 저울로 금속의 무게를 달아 가치를 측정하는 식량 화폐 시대가 전개됐고 그 다음에는 일정한 양의 금속을 규격화된 모양으로 찍어서 사용한 주조 화폐가 등장했는데 처음에는 지방의 권력자가 주조하다가 나중에는 국가가 주조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은행권이 대종을 이루고 겸해서 당좌 예금인 예금화폐가 크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현대화폐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지폐의 도안 소재를 보면 독립운동 유공자나 정치가, 왕이나 여왕, 음악가, 예술가, 국보가 있고 식물, 동물 등 그 나라의 문화 전통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화란 등 외국의 지폐에는 맹인들이 촉감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점자 기호를 넣고 우리 돈도 83년 중반부터 그렇게 바뀝니다.
우리나라 지폐에는 퇴계 선생, 율곡 선생, 세종대왕 같은 인물을 주소제로 썼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상 실로 다양한 물건들이 화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은 조개 종류나 철제, 농기구, 돌도끼, 돌칼, 창, 활촉 등 생활도구를 화폐로 삼아왔습니다. 그 후 기자조선 시대인 약 2900년 전에는 자모전이란 주조화폐가 사용됐다는 기록이 나오고 위만조선 시대에 명도전이 등장합니다. 이 명도전은 중국 화폐로서 극히 좁은 계층에서 활용된 것으로 봅니다. 삼국시대에 이르면 백제의 무령왕릉에서 보이듯이 금세공 기술이 발달됐으며 무령왕릉에서 오수전이란 동전이 나왔습니다. 이 오수전은 그림에서 보듯이 시대가 내려올수록 가운데 네모꼴 구멍이 커져서 재료 가치가 적어지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신라시대도 주로 벼와 같은 옷감과 곡물류가 교환의 매개물로서 사용되었으리라 짐작됩니다. 신라는 고도로 발달된 재련술과 금속 세공 기술 때문에 귀족들 사이에는 많은 금속재 장신구로 치장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금귀걸이, 금가락지, 금비녀, 금팔찌 등이 애용되어 이것이 화폐 구실을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중국에서 유래한 포전이 있는데 이것은 농기구에서 발전되어 온 것입니다. 원래 한자에서 돈전자는 농기구를 말하고 이 포전은 그 후에 둥근 모양의 화천이란 화폐로 바뀌었습니다. 이 화천과 대천 50 등 중국 화폐는 김해나 제주도에서 출토되어 당시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거래에서 쓰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대가 내려와서 고려조 성종 15년 996년에 비로소 한국 사상 최초로 철전을 주조했습니다. 고려 초기 당의 화폐인 태원통보, 건원중보, 송나라의 순화원보, 지도원보입니다. 고려 숙종조 주도된 해동통보, 고려 지형을 본뜬 은병이란 화폐도 있었습니다. 또한 원나라 지폐인 지원보초를 수입 사용했으니 이것이 우리나라 지폐 사용의 최초 기록입니다. 고려는 동국통보, 사만통보 등 동전을 발행해서 그 사용을 권장했으나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곡식과폐를 매개 수단으로 하거나 물물교환이 성행했습니다. 소규모로 주조됐던 초기의 십전통보와 조선통보,
조선시대의 본격적 주조 활동은 병자호란 이후 숙종 때부터입니다. 1678년부터 상평통보가 만들어졌는데 뒷면 위쪽에 주조 관청을 나타내는 글자가 있습니다. 또한 주조로를 나타내는 천지, 현황 등의 천자문순 표시도 있습니다. 조선조 말에는 무질서한 화폐 발행의 예도 많았습니다. 대원군이 경복궁을 짓고자 명목가치를 100배로 늘린 당백전을 주조한 것이 그 좋은 예입니다. 한편 국경지역이나 외국인 거류지 및 장안의 부유 중에서는 말구분, 멕시코 은화, 러시아 루블 은화, 일본 은화 등 외국 화폐가 유통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그 모양이 말발굽 같은 즉 마제은입니다. 말구분을 녹여서 고종 19년에는 대동전이란 은화를 주조했습니다. 우리나라 지폐인 호조 태환권, 구한말 고종조의 주화를 소개합니다. 일본은 합방 전에 이미 부산에서 제1은행권 지폐를 만들어 경제 침략의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금화입니다. 광무 10년에 주조했으니 1906년의 일입니다. 한일합방 전해인 1909년 우리나라에서도 화면에 보시듯이 한국은행권을 발행했습니다. 일제 36년간 유통된 조선은행권은 웬만큼 나이 드신 분이면 잘 기억하실 겁니다. 이 차 대전 직후 독일의 알루미늄 공장에서 돈 대신 제품을 임금으로 지불했던 예가 있었습니다. 즉, 심각한 인플레하에서는 화폐의 기능이 대폭 위축되고 물물 교환 경제로 되돌아갑니다. 서독은 예르하르트에 의한 통화 개혁과 국민의 노력으로 인플레를 수습해서 오늘날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급속한 경제 재건을 이룩했습니다. 돈을 깨끗하고 바르게 쓰는 사회는 정직한 사회입니다. 돈을 만드는 종이는 사용 과정에서 5,000번을 접어도 견딜 만큼 질긴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화폐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평균 수명이 있습니다. 지폐의 경우 평균 수명은 2년 남짓합니다. 돈이 쓸모없게 되어 손상권으로 판정되면 중앙은행으로 보내져서 한가운데 2개의 구멍이 뚫립니다.
이 손상권은 용해 공장으로 옮겨져 용해되어 펄포로 변합니다. 새 돈을 찍어내는 데 드는 인원 및 비용은 실로 엄청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폐를 항상 바르고 깨끗하게 쓰는 습관이 확고하게 뿌리내리도록 해야겠습니다. 돈은 마치 사람 몸속의 피처럼 국민 경제의 모든 부분을 부단히 돌고 있습니다. 가계, 은행, 기업만의 단순 경제에 있어서는 돈은 가게를 출발점으로 본다면 저축 형태로 은행에 흐르고 은행은 이것을 융자 형태로 기업에 보냅니다. 한편 가게는 물건값을 기업에 지급하며 기업은 생산에 공헌한 가게에 임금 이자를 지불합니다. 정부가 등장한 확대된 모형에서는 정부는 세금을 걷어들이고 이 세금을 가지고 가게에 대해 봉급 등을 주고 기업에 대해 물자, 시설, 장비 등의 조달 비용을 지불하는 돈의 순환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개방 경제 체제에서는 해외적인 요인이 중요시됩니다. 해외에서 가게로, 또한 해외에서 기업으로, 그리고 기업에서 해외로, 가게에서 해외로 거미줄같이 돈은 흐릅니다.